네, 그 알고리즘 수업이고요.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에 대해서 나갈 건데 조금 전에 그냥 구두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그 그래프 표현 방법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 학생들이 몇몇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라고 하면은 그 보통 이제 노드랑 엣지로 구성되어 있는, 그죠? 얘는 보통 이제 정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얘는 이제 간선, 우리말로 하면 간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보통 이제 저는 그래프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드, 엣지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아무튼 이제 노드와 엣지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떠한 자료 구조를 우리가 자료 구조라기보다는 이제 표현 방법인데 이 표현 방법을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화해서 표현을 할 때는 노드는 보통 동그라미 혹은 점으로 표현을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간선들이 노드들 사이를 연결하는 이런 형태로 그림을 표현을 합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노드들이 뭐 A, B, C, D, E, F, G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그래프냐면은 노드들은 이제 A, B, C, D, E, F, G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엣지들은 이제 A, B, 그죠? 지금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없는 그래프. A, B, 뭐 A, E, B, E, E, C. 너무 많이 그렸나? E, G, C, G, D, E, D, F. 여기다 할까요? 그리고 D, F.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게 이제 그래프인데, 근데 이런 그래프를 이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자료 구조가 뭐 여러 가지가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론상으로 그 많이 살펴보는 것 두 개가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랑 어드제이선시 리스트인데,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는 이 그래프를 그 매트릭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매트릭스로 여기 각 차원이 이제 A, B, C, D, E, F, G 이렇게 되고 여기도 A, B, C, D, E, F, G, 그죠? 그래서 여기 만약에 A랑 B 사이에 어떤 엣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뭐 숫자 1이든 아니면은 true, false의 true든 뭐 이런 값으로 칠해주는 거죠. A는 AE 이렇게 AE AE, 양쪽 다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BE, BE 이렇게 EB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에 따라서 다 1을 다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이게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어드제이선시 리스트는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이거 너무 그 만약에 그 엣지들이 개수가 좀 적다고 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A 뭐 딕셔너리로 구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어떤 리스트의 리스트로 구현을 해도 되는데 A의 이웃에는 B가 있다. 이렇게 그죠? B가 있다. B의 이웃에는 A가 있다. E의 이웃에는 A, B, C, D, Fg가 있다. A, B, C, D, Fg. 얘네들이 지금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혹은 뭐 셋으로 구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구현을 하는 게 어드제이선시 리스트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니멈 스패닝 트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멈 스패닝 트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이고 다른 하나는 프림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이 둘 다 굉장히 그 유명한 알고리즘들이고 효율적으로 동작을 잘 합니다. 그래서 각각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먼저 미니멈 스패닝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얘기하기 전에 스패닝 트리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스패닝 트리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그래프에서 이제 간선들을 몇 개를 잘라내서 그 정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정점의 개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V가 정점 셋이고 E가 간선 셋이니까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막대기를 찍찍 그어 놓으면은 카디널리티라고 해서 그 집합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건데,
간선을 정점의 개수보다 이제 한 개 적게만 남겨놓은 그런 이제 그래프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이제 스패닝 트리라고 하는데, 근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트리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왼쪽과 같은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여기서 몇 개 간선을 제거를 해서 이런 식 혹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주면은 그게 스패닝 트리가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스패닝 트리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다만 그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그래프에서 간선을 제거해서 트리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트리로 만들어주면 돼요. 얘도 트리고 얘도 트리입니다. 얘는 비록 이제 그 우리가 평소에 보던 이렇게 생긴 트리는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노드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이게 쭉 위로 올리면 그럼 트리처럼 되겠죠? 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경로처럼 생기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애도 트리잖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애도 트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트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프에서 트리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이런 이제 스패닝 트리들 중에서 엣지 웨이트의 합이 가장 작은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굉장히 다양한 스패닝 트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 스패닝 트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엣지의 웨이트들을 합하면 그 스패닝 트리의 코스트가 됩니다. 그 스패닝 트리의 이제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왼쪽 그래프 같은 그 왼쪽 스패닝 트리 같은 경우에는 10 더하기 9 더하기 5 더하기 13 더하기 12 더하기 7이니까 대충 10, 20, 30, 40, 49에 56이 되고, 이 오른쪽은 10, 20, 계산 안 된다. 몇이에요? 10, 21에 16에 12 하면은 6, 7, 8, 9 49, 여기 49, 여기는 비용이 49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오른쪽이 왼쪽보다는 비용이 더 낮은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낮은 어떤 애가 있고, 걔가 그 모든 스패닝 트리 중에 비용이 제일 낮다고 하면은 그 스패닝 트리가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린 줄여서 보통 MST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이 MST 문제는 조금 더 그 입출력을 명확하게 하면은 입력은 웨이티드, 언다이렉티드, 커넥티드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프 자체가 그 그래프의 웨이티드라는 의미는 요 엣지들의 웨이트가 딸려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각각 엣지마다 이 웨이트가 딸려 있다라는 게 이 웨이티드의 의미고, 언다이렉티드는 이 간선에 어떤 그 이런 방향성이 없어요. 이 방향성이 있는 그래프를 다이렉티드 그래프, 이런 방향이 없는 그래프를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 보시면은 여기 있는 모든 노드들이 다 서로 어떤 경로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그래프를 우리는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좀 떨어져 있는 애들이 이렇게 생겨 있으면은 이 전체 그래프를 우리는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얘네들이 어떻게든 이렇게라도 연결이 돼 있어야 커넥티드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ST 문제는 기본적으로 입력에 이제 커넥티드 그래프가 온다. 그러니까 웨이티드, 언다이렉티드, 커넥티드 그래프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출력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MST 문제입니다. 근데 미니멈 스패닝 트리는 그래프가 하나 주어졌을 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꼭 하나만 존재한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여러 개의 미니멈 스패닝 트리 중에서 뭐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존재하는데, 뭐 대표적 굉장히 직관적인 그 어플리케이션은 뭐 컴퓨터 네트워크, 뭐 통신망, 전력망 같은 걸 설계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전력망 설계를 한다고 하면 그 전선이 엄청 비싸잖아요. 비싸거든요. 여러분 거기 안에 구리가 이따만한 게 들어가기 때문에 되게 비싸요. 전선이. 전선을 최대한 짧게 하면서 그 마을의 어떤 그 집 곳곳에다가 전기를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럼 전선을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좋잖아요. 그럴 때 미니멈 스패닝 트리 방법을 활용을 해서 좀 전선을 짧게 가져갈 수 있다. 이거 말고도 뭐 회로 설계 같은 거 할 때도 활용이 된다고 하고, 그 이미지 분할, 그러니까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의 가장 이제 베이스라인 알고리즘으로서 그 미니멈 스패닝 트리가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MST를 우리가 그래프가 주어지면 MST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나이브한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그냥 서브 그래프를 그냥 다 만들어 본 다음에 그 중에 그 스패닝 트리가 되는 애들만 싹 골라가지고 그죠? 그 중에서 웨이트를 다 계산해 본 다음에 그 중에 웨이트가 제일 그 낮은 애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서브 그래프 살펴보고 그 중에 스패닝 트리이면서 웨이트 합이 가장 작은 것을 찾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어떤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서브 그래프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서브 그래프는 보통 이제 엣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그 각각의 엣지가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서브 그래프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2의 2승만큼의 그 서브 그래프가 생기게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이브한 방법으로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를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그 효율적인 알고리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크루스칼, 하나는 프림 알고리즘입니다. 이 두 알고리즘 다 그리디 알고리즘이고요. 우리 그리디 알고리즘 배웠잖아요. 그리디 알고리즘이 잘 동작하려면은 그러니까 올바르게 최적해를 그 뽑아내려면은 만족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조건에 대해서도 그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왜 잘 동작하는지. 자, 그럼 먼저 크루스칼 알고리즘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크루스칼 알고리즘이랑 프림 알고리즘 뭐 이미 공부를 좀 했다, 들어봤다, 알고 있다는 사람 있나요, 혹시? 오. 처음 듣는다. 처음 듣는 분 반, 들어본 사람, 공부해본 사람 반, 그리고 아니 3분의 1, 그리고 손을 들지 않는 사람이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한번 크루스칼 알고리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알고리즘 자체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들 그 이해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먼저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요 슬라이드 한 장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사이클을 만들지 않는 최소 간선을 MST에 반복해서 추가하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두 가지 스텝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스텝은 먼저 간선을 웨이트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합니다. 정렬. 엣지들을 쭉 정렬하는 거예요. 웨이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그 우리 정렬을 해놨으니까 가장 작은 간선은 어디 있죠? 맨 앞에 있겠죠. 그 가장 작은 간선을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이미 MST에 추가된 간선들과 사이클을 이루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이클을 이루면 버리고 이루지 않으면은 MST에 추가를 해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요거를 이 스텝 2를 그 모든 간선이 방문될 때까지, 모든 간선을 확인할 때까지, 혹은 이제 그 정점 개수 빼기 1개의 간선이 선택될 때까지, 그러니까 MST에 추가될 때까지 스텝 2를 반복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뭐 수도 코드로 한번 써보면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뭐 처음에 엣지들을 이게 웨이트라고 치고 이제 웨이트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엣지들을 순서대로 방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웨이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방문을 하면서 만약에 UV가 그 MST에서 사이클을 만드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만약에 그 사이클을 만들지 않으면 그 MST에 이 UV를 추가해라. 이런 알고리즘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UV가 그 엣지 UV가 사이클을 만드는지 확인하는 거는 조금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요걸 보면서 한번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처음에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처음에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 여기서 엣지들을 쭉 봐봐요. 엣지들을 쭉 봤을 때 그 웨이트가 가장 작은 게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그죠?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그 MST를 표현을 할게요. 초록색으로.
여기 얘가 처음에 MST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처음에 얘가 MST에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간선들 중에서 가장 웨이트가 작은 게 뭐죠? 이 7이잖아요. 그래서 7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7이 그 다음에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남은 간선들 중에서 웨이트가 제일 작은 게 8인데, 뭐 같은 애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둘 다 MST를 잘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위에 있는 8을 먼저 선택을 했네요. 여기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또 남아있는 간선들 중에서 또 제일 작은 게 얘죠. 그러면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짧은 게 9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선택되지 않은 애들 중에서, 남아있는 애들 중에서 이제 가장 웨이트가 작은 게 이 10이잖아요. 근데 10인데 문제는 여기 10을 연결하면 기존에 있던 MST랑 사이클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얘는 선택되지 않고, 그 다음에 얘는 버려지고, 10은 버려지고, 나머지 11, 13, 12 간선들 중에서 제일 작은 11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뭐 그 다음에 뭐 12, 13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얘도 사이클 만들고 얘도 사이클 만드니까 그냥 둘 다 버려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MST가 찾아지게 됩니다. 그죠? 알고리즘 자체는 정말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해 잘 되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얘를 추가하려고 딱 하는 그 시점에 얘는 기존의 MST에 있는 엣지들과 사이클을 이룹니다 라는 그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빠르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디스조인트 셋 배웠잖아요. 디스조인트 셋 이틀 전에 배웠어요, 여러분들. 아닌가? 오늘 수요일 맞잖아요, 그죠? 이틀 전에 배웠습니다. 배웠죠? 그 디스조인트 셋을 활용하면은 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디스조인트 지금 뒤에 슬라이드가 사이클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디스조인트 셋을 활용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면은 각 정점이 독립된 집합을 이루도록 먼저 초기화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메이크 셋을 하는 거죠. 메이크 셋을 이제 모든 노드에 대해서 합니다. 그 다음에 간선 UV가 MST에 추가될 때 유니온 UV를 실행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간선이 추가됐으니까 얘네 둘은 같은 집합에 속한다. 이 두 개의 노드들은 같은 집합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선 UV가 만약에 사이클을 이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이미 U와 V가 같은 집합에 속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판별을 할 수 있냐면은 그냥 find set U 그리고 find set V를 해본 다음에 두 개가 같으면은 사이클을 이루는 거고, 다르면은 사이클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아래에 있는 이런 그래프가 있는데, 이 그래프에 간선이 1, 2, 3, 4, 1, 3, 2, 4 순서대로 이제 추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게 집합이에요, 집합. 집합인데 지금 처음에 1, 2가 추가됐으니까 1이랑 2랑 이제 같은 집합에 속하게 되고, 그죠? 그 다음에 3, 4가 추가됐으니까 3이랑 4가 같은 집합에 속해지는 걸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 3을 추가하면은 그러면 이제 1, 2, 3, 4가 모두 하나의 집합에 속해 있는 걸로 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2, 4를 추가하려고 보면은 2, 4는 2랑 4가 같은 집합에 속해 있으니까 사이클을 이룬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 받아들여지시나요? 이해돼요? 이거 이해된다 하는 사람. 잘 모르겠다. 좀 헷갈린다 하는 사람. 헷갈린다. 없어요?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대략적으로 이제 코드로 한번 make set, find set, union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수도 코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make set을 통해서 초기화를 하고 엣지들을 정렬한 다음에 엣지들을 순서대로 방문을 하면서
사이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find set u, find set v를 해서 얘네들이 다르면은 그러면은 같은 집합에 속해 있지 않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이클을 이루지 않는 거잖아요. 사이클을 이루지 않으니까 걔를 MST에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U랑 V를 유니온합니다. 이렇게만 작성하시면은 그러면은 크루스칼 알고리즘 구현이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그 복잡도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공간 복잡도. 먼저 요거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어떤 형태로 입력으로 줘야 되냐면은 그래프 입력을 어떤 형태로 줘야 되냐면은 이 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엣지를 정렬하고 엣지를 순회하는 거 말고는 다른 그 자료 구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은 그냥 엣지들만 입력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 스페이스 컴플렉시티에 이제 엣지를 저장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5에 혹은 이제 세타로 써도 됩니다. 세타에 이만큼의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디스조인트 셋 할 때 디스조인트 셋 지난 시간에 배웠던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 같은 걸 활용을 하게 되면, 그죠?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 같은 거 활용하게 되면은 각 노드들마다 그 노드의 페어런트가 누군지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드의 개수만큼 저장 공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은 이제 전체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v 더하기 이만큼 되는 거죠. 노드의 수 더하기 엣지의 수. 자, 그 다음에 타임 컴플렉시티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요 간선들을 소팅 하는데 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은 요만큼 걸려요. 맞죠? 우리 그냥 뭐 그 머지 소트 이런 거 돌리면 되잖아요. 머지 소트 돌리면은 그 정렬해야 되는 게 간선들이니까 간선의 수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냥 요거 엣지수 로그 엣지수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사실 엣지는 지금 이게 그 심플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복된 엣지들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엣지의 수는 맥시멈 몇이죠? v의 제곱이랑 같나요? 그죠? 많아봐야 v의 제곱이에요. 맞죠? 그럼 얘를 어떻게 다시 쓸 수 있냐면은 엣지의 로그 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거 제곱은 여기로 내려오죠? 그래서 요거 5 씌우면은 그냥 5의 엣지수 로그 v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그냥 2 로그 v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 소팅하는데 이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디스조인트 셋을 사용할 때 우리가 뭐 패스 컴프레션이랑 뭐 그 유니온 바이 랭크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요런 복잡도를 가진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 로그 스타 v 얘가 사실상 상수에 가깝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어차피 얘가 이 소팅하는 게 디스조인트 셋 연산의 그 연산을 도미네이트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더 우세하기 때문에 요거 때 여기 앞에 그 소팅하는 부분이 전체 시간 복잡도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2 로그 v가 되겠습니다. 전체 시간 복잡도가 됐죠. 네, 이게 크루스칼 알고리즘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어요? 없죠? 있어요? 간단하죠? 이해 잘 되죠? 네,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정말 쉬워요. 이미 우리가 디스조인트 셋 알고리즘을 살펴봤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프림 알고리즘 살펴보도록 합시다. 프림 알고리즘. 네, 프림 알고리즘은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그 MST를 처음에 그 초기화를 그냥 아무 노드 하나만 포함하게끔 초기화를 해요. 그렇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 정점 하나씩 계속 붙이는 방법으로 점차 MST를 늘려가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무 정점 하나를 선택을 해서 MST에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MST와 직접 연결된 외부의 정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정점을 MST에 추가를 해요. 사실 직접 연결된 외부의 정점 뭐 이런 조건이 없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붙여놓은 조건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어도 그냥 그 MST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외부의 정점들 중에서 MST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그 정점들이 있죠. 그 정점을 하나씩 MST에 추가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정점이 MST에 추가될 때까지 이제 스텝 2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알고리즘이고요. 이것도 한번 수도 코드로 작성해 보면은 요 밑에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음에 MST 만들어 놓고 요 S라는 집합을 하나 만드는데, 이 집합은 그 MST에 포함되어 있는 정점을 나타내는 이제 그런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S라는 집합이 V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정점들이 S에 다 들어가기 전까지 while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extract min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는데, 얘는 이제 그 S 안에 있는 애와 S 바깥에 있는 애를 연결하는 간선들 중에서 가장 짧은 애를 찾아주는 그런 그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찾은 다음에 S에다가 U를 추가하고 MST에다가 이 간선을 추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것도 간단해요. 네. 보시면은 처음에 여기서는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는데, 여기에 있는 노드를 그 MST에 처음 추가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영역 안에 있는 애랑 영역 밖에 있는 노드들 중에서, 그죠? 이 사이를 연결하는 간선들을 보면은 얘랑 얘가 있는데, 그죠? 얘네들의 코스트를 여기다 적어 놓는 거예요. 8, 9, 11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적혀져 있는 이 모든 노드들 중에서, 사실 얘네들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근데 대신에 이제 무한대로 초기화가 돼 있겠죠. 여기 있는 모든 노드들 중에서 코스트가 가장 작은 애를 하나 고릅니다. 고르면은 얘가 되겠죠. 얘 8. 그래서 얘를 MST에 추가를 해요.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노드가 추가됐으니까 이제 이 안에 있는 노드들이랑 바깥에 있는 노드들 사이에 그 거리가 바뀌잖아요. 걔네들 다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8까지 거리가 10이고, 얘는 여기까지가 9, 여기는 11이니까 이제 그 거리들을 다 이렇게 노드 안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9, 11, 10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놓은 상태에서 또 그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최소값이 여기 9잖아요. 9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MST를 이루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9랑 연결되어 있는 애들을 살펴보면서 얘네들의 그 점수를 업데이트를 해요. 업데이트를 하면은 얘가 5, 11, 12 이렇게 되겠죠. 얘는 원래 무한대였는데 12가 됐고, 11이었는데 얘가 연결되어 있는 13이니까 이 11보다는 13이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1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이 10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10이었는데 이 9랑 연결될 때 5만큼 되니까 이거를 5로 업데이트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숫자들은 MST까지 가는데 걸리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이트. 그럼 또 얘네 3개 중에서 가장 작은 애는 또 5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를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외부에 있는 노드들의 웨이트를 다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그 중에 가장 작은 애가 또 11 얘니까 걔를 또 선택해서 추가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그 중에 더 작은 애가 8이니까 추가하고 업데이트하고 또 추가하고, 알고리즘이 끝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도 간단하죠? 네. 근데 요거를 방금 전에 해석한 대로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금 난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현한다고 하면은 어떤 자료 구조를 쓸 것 같아요? 자료 구조 배우셨죠? 어떤 자료 구조를 쓸 것 같아요? 지금 힌트. 지금 여기 중에서 가장 작은 애를 뽑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중에서 가장 작은 애를 뽑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중에서 가장 작은 애를 뽑아야 되잖아요. 어떤 자료 구조를 쓰면 좋을까요? 네, 힙 자료 구조 사용하면 되겠죠. 뭐 보통 프라이오리티 큐 혹은 이제 힙 자료 구조 사용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민힙 사용하면 되겠죠. 민힙을 사용하면 되는데, 근데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민힙을 적용하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 있는 모든 노드들을 다 민힙에다가 예쁘게 넣어놨어요. 착 하고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 민값을 딱 뽑겠죠. 민값 딱 뽑아요. 얘가 뽑힐 거 아니에요. 뽑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얘네들의 값을 바꿔줘야 돼요. 이미 힙 자료 구조 안에 노드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 노드들이 지금은 이제 무한대로 초기화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값을 8, 9, 11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힙 구조 안에서 걔네들을 끄집어내다가 다시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얘를 뭐 시프트 다운, 시프트 업 연산을 사용을 해서 위치를 조정해 주거나 해야 됩니다. 구현이 복잡하겠죠. 생각보다 구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랑 정확하게 동일하게 동작을 하거든요. 이 뒤에 이제 앞에는 이제 정점 중심으로 그 표현을 한 건데, 간선 중심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도 완전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데 조금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한번 봅시다.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은 처음에 노드를 여기 있는 노드를 그 이니셜 노드로 선택을 하죠. 그러면은 그 힙에다가 넣을 게 정점이 아니고 간선이에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 얘를 넣고 나서 여기랑 연결되어 있는 엣지들 있잖아요. 이 엣지들을 힙에 넣어 놓습니다. 8, 9, 11 이렇게 넣어놔요. 그 중에서 제일 미니멈을 뽑습니다. 미니멈 뽑으면은 얘를 뽑게 되겠죠? 그죠? 얘를 추가를 해요. 그럼 여기서 이 노드가 추가됐으니까 이 노드랑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을 다 힙에다가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얘랑 연결되어 있는 간선 요거 하나니까 얘를 넣어줍니다. 그럼 그 힙에 지금 9, 11, 10 얘네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9, 11, 10 중에서 제일 작은 애 이제 9를 빼서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넣어주고, 근데 요 노드랑 연결되어 있는 이 간선들을 또 힙에다가 넣어줍니다. 5, 12, 13 얘네들을 넣어줘요. 지금 여기 주황색이랑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애들이 지금 그 힙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제 가장 작은 애가 5니까 5 추가하고, 그죠? 5 이렇게 추가하고, 이제 이 노드랑 연결되어 있는 간선을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이미 얘는 이제 간선에 추가되어 있으니까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이제 안 넣게 되겠죠. 중복을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넣지 않으면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상태에서 이번에는 요 이제 10, 12, 13, 11 얘네들 중에서 제일 작은 애가 10이 있으니까 10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때 사이클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 사이클이 생기니까 요거는 이제 버리고, 근데 여기서 사이클 탐지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요거는 굳이 그 디스조인트 셋을 쓸 필요가 없죠.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MST는 하나잖아요. 그럼 집합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노드들의 집합. 그죠? 그래서 둘 다 지금 그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집합 S에 포함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본 다음에 둘 다 들어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이클을 이루는 거고,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사이클을 이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이클을 이루니까 얘는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나머지들 중에서 잠깐만. 그쵸. 얘는 버리고 이제 나머지들 중에서 가장 작은 애가 11이었으니까 11이 추가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를 추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8, 12, 13 중에 제일 작은 애가 8이니까 또 이제 8을 추가하고, 또 힙에다 넣어놓고 걔네들 중에 또 제일 작은 애 7을 추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앞에서 봤던 정점 중심으로 살펴본 거랑 간선 중심으로 살펴본 거랑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동작을 하는데 조금 더 해석이 용이해졌죠. 간선들을 힙에다 넣으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현을 한번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동작하는 코드로 작성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수도 코드로 작성을 한 겁니다. 수도 코드로 작성을 한 건데, 처음에 MST를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근데 Q는 이제 민힙입니다. 엣지들을 넣을 민힙이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각각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얘는 이제 웨이트고, 여기는 그 해당 노드고, 얘는 그 MST 안에 있는 나와 연결되는 노드를 의미하는 건데, 처음에 0번은 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얘랑 연결된 그 페어런트라고 할까요? 그 페어런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논으로 그냥 초기화해서 넣어주는 그런 상황이고, 이 Q가
비어있지 않은 동안 계속 반복해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엣지를 하나씩 뽑아내서 WUP 뽑아낸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U가 S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 U가 S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 건너뛰고, 그죠? 건너뛰고, U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얘가 그 MST에 들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건너뛰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코드가 오면은 MST에 포함이 안 된 거니까 노드도 추가하고 엣지도 추가를 합니다. MST에. 그 다음에 그 이웃들마다, 그 U의 이웃들마다, 요 이웃들은 그 노드는 V고 WUV는 이제 U와 V를 연결하는 이 웨이트입니다. 웨이트 WUV. 네, 얘가 이제 웨이트고, 만약에 그 V가 S에 없을 때만 이제 Q에다가 이 엣지를 넣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코드도 적당히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생긴 코드예요. 네, 그래서 이 코드도 마찬가지로 그 스페이스 컴플렉시티랑 타임 컴플렉시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먼저 이 코드에서 여기 똑같은 코드가 여기도 있죠. 여기 보시면은 U의 이웃들을 효율적으로 조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로 구현하면 좋냐면은 어드제이선시 리스트로 구현하면은 참 좋습니다. 맞죠? 그냥 뭐 그 엣지 리스트 방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로 하게 되면은 조금 비효율성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어드제이선시 리스트 형태로 구현을 하는 게 이제 권장되는 구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접 리스트를 구현할 때는 엣지의 수 더하기 그러니까 간선의 수 더하기 정점의 수만큼 그 메모리를 사용하니까 요만큼 스페이스 컴플렉시티가 필요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민힙을 구현할 때는 우리가 간선들을 다 넣을 거잖아요. 간선들의 개수만큼만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SG팝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말 그대로 최대 크기가 이제 정점의 개수니까 정점 개수만큼 차지를 하게 될 거고, 얘네 세 개를 다 합쳐봐야 요만큼이 되겠죠. V 더하기 2만큼. 네. 그 다음에 타임 컴플렉시티는 사실 코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힙의 도미너트 됩니다. 맞죠? 민힙의 연산에 그 의존성이 있어서 몇 개의 간선들을 민힙에다 넣어놓고 최대 몇 개까지 넣고 몇 개를 빼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민힙에다가 간선들을 한 번씩 넣잖아요. 그죠? 하나의 간선이 두 번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은 최대 간선 수만큼 힙에 들어가게 돼요. 맞죠? 그리고 최대 거기에 있는 애들을 다 뽑게 되잖아요. 다 넣고 다 뽑는 거니까 민힙에 한번 넣을 때 로그 2만큼 연산이 들어갈 거고 최대, 그죠? 근데 그거를 엣지 수만큼 반복하게 되니까 그럼 전체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근데 얘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E 로그 V로 쓸 수 있겠죠. E가 V의 제곱만큼이니까. 네, 그래서 요 프림 알고리즘도 E 로그 V만큼의 타임 컴플렉시티를 필요로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이제 프림 알고리즘 설명이었어요. 어렵나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이상해요? 이렇게 동작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나요, 혹시?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이렇게 생겼고, 그죠? 그냥 저는 사실 둘 중에 뭘 더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유니온 파인드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더 좋아해요. 근데 아무튼 프림 알고리즘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다음 시간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배우게 될 텐데,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동작 원리가 프림 알고리즘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미리 알아두시면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이해하시는데 수월하실 겁니다.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쇼티스트 패스 구하는 알고리즘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동작한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구현할 때도 프림 알고리즘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조금만 수정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알고리즘 설명이었고,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 어쨌든 그리디 알고리즘이잖아요.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전체 간선들 중에서 사이클을 이루지 않는 간선들을 뽑아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웨이트가 작은 애를 고르는 거잖아요. 그죠? 걔네들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디하게 고르는 거죠. 프림 알고리즘은 뭐 첫 번째 방법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여태까지 포함되어 있는 MST와 연결된 그 간선들 중에서, 아니 혹은 그 외부에 있는 그 MST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에 있는 노드들 중에서 그 MST까지 연결되는 그 간선의 웨이트가 가장 짧은 노드들을 반복해서 추가하는 방식이잖아요. 그죠? 그 노드를 그리디하게 추가를 하죠. 웨이트가 제일 작은 애로. 그죠? 그래서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무한대, 0 무한대 했다가 이 중에서 제일 작은 애 고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한 다음에 또 제일 작은 애 고르고, 이런 식으로 그리디하게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골랐을 때 이게 과연 최적혜를 구할 수 있느냐, 이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요거 제가 헛소리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전체 정점 집합 V가 있으면 그 V를 어떤 집합 S랑 그 나머지 집합 V 빼기 S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나눌 수 있어요. 전체 집합이 있으면은 여기 파란색 동그라미들이 정점들이잖아요. 얘네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죠? 노드를 나눌 수 있어요. 나눴을 때 이 S와 VS 사이를 연결하는 가장 짧은 간선을 E라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다고 하면은 여기 사이를 가로지르는 간선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웨이트가 뭐 웨이트 1, 웨이트 2, 웨이트 3, 웨이트 4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웨이트 제일 작은 간선 있잖아요. 이 간선을 우리가 E라고 합시다. 제일 짧은 간선 E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 E를 포함하는 MST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발레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얘가 그 MST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얘가 MST예요. 얘가 MST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그 U랑 V를 연결한 이 간선 E가, 얘가 지금 여기를 건너는 간선들 중에 제일 짧은 애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그때 노드 얘랑 얘를 이제 UV라고 하고, MST에서 이 U에서 출발해서 V로 끝나는 경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MST는 커넥티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U에서 시작해서 V로 가는 경로가 분명히 있어요. 맞죠? 그리고 그 경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존재해요. 맞나요? MST니까 트리잖아요. 그럼 트리에서 어떤 노드에서 어떤 노드까지 가는 그 경로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경로가 유일하게 존재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S랑 V 빼기 S로 나눴기 때문에 이 S 영역에서 V 빼기 S 영역으로 딱 건너가는 그 엣지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엣지는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2개 이상 존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 이 경로 말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애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은 사이클이 생깁니다. 맞죠? 근데 MST는 사이클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U에서 출발해서 V까지 가는 이 경로는 유일하게 존재하는데, 그때 이 S에서 VS로 건너뛰는 이 간선은 단 하나만 존재한다. 됐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가정이 뭐였냐면 요 E 있잖아요. 요 E가 이렇게 건너는 엣지들 중에서 제일 짧은 애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를 날리고 얘를 연결하면 다시 MST가 생기죠. 근데 우리가 기존의 가정이 뭐였냐면은 이 초록색이 MST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E가 제일 짧잖아요. 그러면은 이 간선은 E랑 같거나, 그죠? 아니, 같을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이게 MST였다고 하면은, 그게 아니면은 원래가 MST가 아니었거나, 그죠? 새로 구한 애가 MST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은, 이런 어떤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쪼갰을 때, 어떤 노드를 두 개의 집합으로 쪼갰을 때, 이 사이를 연결하는 간선들 중에서 제일 짧은 간선을 선택하면은 얘는 MST에 존재한다. 다시 말하면 이 간선을 포함하는 MST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라는 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럼 이게 왜 프림 알고리즘의 뭐랄까 올바름을, 그러니까 올바르게 정답을 찾음을 이제 보장을 하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납득이 될 텐데, 앞에서 봅시다. 여기서 프림 알고리즘 보시면은, 잠깐만요. 계속 진동이 울려서. 네.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처음에 노드 하나만 있는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로 MST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제 S이고 여기가 V-S인 거죠. 그러면은 이 S와 V-S 사이를 가로지르는 엣지가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짧은 애가 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 엣지 8을 지나는 MST는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세이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또 하나의 집합으로 보는, 얘를 S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가로지르는 엣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짧은 9를 지나는 MST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죠? 그죠?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럼 얘도 분명히 존재하니까 여기까지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요때까지는 틀린 게 없는 거예요. 그죠? 틀린 게 없이 이제 계속 추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S라고 보고 나머지를 이제 V-S라고 봤을 때 요 사이를 연결하는 이 간선들 중에서, 그죠? 간선들 중에서 제일 짧은 애를 선택을 하면 이 엣지를 포함하는 MST는 반드시 존재한다. 요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올바르게 MST를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프림 알고리즘은 됐어요. 그럼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는 어떻게 그게 보장이 될까? 얘는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얘는 처음에 각각 노드들마다 다 독립적으로 MST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MST를 이루고 있는 거고, 그 중에 제일 짧은 엣지 얘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연결하고 있는 이 엣지와 연결되어 있는 정점 2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골라요. 그죠? 이 고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를 S로 보고 이 나머지를 V-S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2개 엣지들 중에서 얘는 제일 짧은 애일 거 아니에요. 정의상 전체 중에 제일 짧은 애를 고른 거였으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S, V-S로 봤을 때 이 사이를 연결하는 간선들 중에 제일 짧은 걸 선택한 거니까 얘를 포함하는 MST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선택하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고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요 나머지 12, 7, 8, 13, 11, 9, 8, 10 얘네들 중에서 제일 짧은 게 7이었는데, 근데 요거 두 노드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렇게 고릅시다. 얘가 S, 나머지가 V-S라고 봤을 때, 그죠? 이 S와 V-S 사이를 가로지르는 이 엣지들 중에서 제일 짧은 간선은 MST에 반드시 포함이 되는데, 근데 전체 중에 제일 짧은 애를 골랐으니까 이 둘 중에 제일 짧은 애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고르는 게 안전하다. 그래서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이것도 계속 반복해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매번 엣지를 고를 때마다 세이프한 엣지들만 고르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MST를 올바르게 찾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제가 좀 뭐 헛소리 한 것 같나요? 이거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까딱하면은 잘못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해 잘 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질문? 이해 잘 되세요? 이해된 것 같다. 이해됐다. 잘 모르겠다. 이해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이해를 못한 것 같다. 그래요? 제가 여기서 물어보면은 다음부터 손 안 들 거죠? 물어봐도 돼요? 혹시 어느 부분에서 막혔어요? 배신감 느끼나요, 혹시? 궁금해서. 네. 어디까지 이해했다, 딱? 자르는 거 있잖아요. 네. 자르는 기준은 그냥 굳이 틀이 가운데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죠. 그냥 뭐든 간에 그냥 자르는 거예요. 그 트리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노드들 중심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냥 노드들 두 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잘라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잘라도. 네. 꼭 이렇게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찬찬히 한번 이게 약간 스스로 생각해보는 음미하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찬찬히 생각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나간 총 퀘스천 페이지까지 18페이지 중에서 아마 요 17번째 페이지가 가장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질문은 없는 것 같으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